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한 건 준비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5초만 말씀드리죠. 아까 그 이한열, 오늘 뭐 그 육시방쟁 날이기도 하니까 교문 앞에서 직각 발사된 최루탄에 맞고 쓰러지고 부축하던 그 유명한 장면. 부축하고 있던 게 지금 MBC 전 해직 기자, 고발 뉴스 이끌고 있는 이상호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던데, 그리고 아까도 어느 분께서 올리셨고 사실이 아닌 걸 확인해서 자신 내리셨는데요. 그때 부축하고 있던 사람은 도서관학과의 이종창이란 학생이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그때 그 부근에 뭐 딴 그 근처에 있긴 있었고, 그날 밤에 병원으로 옮기는데 같이 거들었다, 그런 얘기는 제가 그날 밤에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 전이고 하니까 이제 젊은 요즘 세대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거 퍼나르고 하면서 사실 확인이 조금 안 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면 어떻고 이종창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지금 들으신 대로 김무성 의원의 NLL 관련 발언, 검찰은 어제 무혐의 처리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뿐더러 토씨까지도 같은,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새로운 수사팀, 특검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관피와 근절 정부 법안에 전관예우 대책은 빠져있다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 오늘 행간으로 골랐습니다. 그 첫 대목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관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 윤리 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은 빠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결과 공무원의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게는 예외가 적용됐다. 변호사가 자격증을 살려 법무법인에 들어가거나 회계사가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를 면제해줬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퇴직 관료가 세무법인에 입사할 때도 마찬가지다. 고위 판검사가 퇴직 직후 로펌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 이른바 전관예우의 제동장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왜 관피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두말할 필요 없이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 중에 고질적인 관료주의의 문제점, 이번에는 없애자고. 적어도 거기에는 박 대통령이나 국민들이나 크게 이번에는 없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특징 한번 볼까요? 지시, 감독, 그리고 접대받는 겁니다. 간단히 줄일게요. 줄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이 있다는 것은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시만 합니다. 불러다가 대통령이 총리 불러서 왜 저 태풍 오는데 재난대책 잘 하라고 그랬더니 말이야, 우째 이런 일이라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1994년 태풍, 그 이름이 뭐였더라? 왔을 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이 그거였어요. 제가 그때 출입기자여서 기억해요. 어째 이런 일이, 잘 하락했더니 뭐 했노? 그러면서 화냈어요. 당연히 뭐 화낼 만한 일이죠. 그러고는 끝이에요. 그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부본부장 부르다가 어째 이런 일이, 잘 하락했는데 뭐 했노? 그럼 질책받은 그 사람은 또 밑에 부학 해서 자, 무슨 저 태풍 맞은 그 군청 군서기한테까지 갑니다. 너희들은 뭐 했는데 태풍 올 거 뻔히 알면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리 작살이 난 거야? 지시만 합니다. 일하는 놈 한 놈도 없어요. 놈이라고 하고 싶어요, 분노 때문에. 감독합니다. 이제 감독 지시해놓고 감독하러 나가요. 딱 뒷짐지고 가서 잘들 하고 있나? 뒷짐지니까 배도 좀 더 불룩 나오겠지요. 거드름 피고 갑니다. 그럼 감독 받는 사람은 머리 조아리고 그저 잘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쪽만 동선 미리 딱 짜놓고 거기만 이쁘게 해놓습니다.
아이고 애 많이 썼네. 그 없는 예산으로 욕봤다. 다음번에는 좀 챙겨줄게. 아, 예, 감사합니다. 멀리 오셨는데 뭐 조촐하지만 저녁상 봐놨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가면 뭐 진수성찬에 뭐 예쁜 여가씨들도 불러놓고 뭐 하고 하겠죠. 우리나라 공무원은 그렇게 40년간 살아왔어요. 굴림해 왔어요.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도 없습니다. 개 중에 몇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알아요. 특히 하위직에 정말 어렵게 묵묵히 해도 표 안 나고 그런 분들 중에는 행정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한 신세대 공무원들 그런 분 많다는 건 아는데 지금도 3급 이상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행정고시 출발해서 사무관 돼서 출발하면서부터 보고 배운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기 선배들로부터. 그러니까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지시, 감독, 접대. 자, 그 상층부에 관피아가 있습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왜 자진 사퇴했습니까? 인사청문회 가기도 전에.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말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11억 먼저 내놓겠다 하고 그랬으면 옛날 같았으면 1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안대희는 다르다 이러면서 넘어갈 걸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10년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이 바뀌었죠. 이른바 쉽게 말하면 정치의식의 향상이자 민도의 수준의 향상이라고 달리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검사 안대희를, 그러니까 중수부장 시절에 검사 안대희를 상사로 모셨던 제 지인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요. 안대희 낙마 소동 이후에 저하고 밥을 먹다가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름을 대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진중한 이 친구 변호사의 말이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 정말로 진심이었을 것이고 몰라서 그걸 다 공개했을 거라고 자기는 본다. 그래서 무슨 얘긴고 그랬더니 대법관 출신이면 말이에요. 전관 예우 거기서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대법관 마치고 나면 첫 해 1년이나 1년 반 동안 한 100억쯤 올린답니다. 그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속닥속닥 자기들끼리는 하는 말이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변호사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이강윤 앵커가 지금 뻥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들은 모양이네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들은 제 지인의 말은 상당한 신뢰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법관 출신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우습게 하고 그랬는데 안대희 대법관은 그만둔 지 바로 개업하지 않았어요.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년간은 자기가 마지막 일했던 임지에서 1년간은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거 철저히 지켰어요. 1년 딱 지나자마자 서초동이나 이렇게 막 그런 데 아니고 용산에다가 젊은 변호사 4명인가 5명 고용해서 법률사무소를 열었죠. 그리고 5개월 동안에 16억인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 4월까지로 하면 총 27억 원가량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다른 대법관들에 비하면 자기는 적었기 때문에 극악무도하게 쓸어넣은 게 아니니까 자기로서는 진정성이 있어서 공개했을 수다. 있단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사로 다시 돌아오자면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은 지금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차 띄고 포 띄고 장기 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피하는 행정관료로 있다가 무슨 협회에 간 해수부 차관을 하다가 선급 한국 선박안전 이런데 그런 사람만 잡겠다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한 20%쯤만 수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인회계사 분식회계 많이 해줬죠. 대우그룹 등등등. 지금 STX에도 그런 얘기 나오던데. 세무사 말할 필요 없고요. 세리들이 퇴직하고 저기 가서 세무 이거 봐주고 합법적 탈세 방법 일러주고 뒷돈 받고 오죽합니까? 그 다 줄줄이 새는 세금입니다. 변호사들 정관 예우 지금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세월호 참사 뒤끝에도 내놓는 입법 예고했다는 공직자윤리법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으니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이건 기가 차고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정말 이 정부에 이런 것들을 왜 걸러내지 못하는지 너무 한심해요. 이건 보수나 진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야당 합의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버젓이 이거를 입법 예고를 할 만큼 후안무치하거나 무식하고 무지하거나 모르쇠거나 그 말고는 도저히 이해해줄 수가 없습니다. 규탄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런 것들 매섭게 어떻게 꼬집어낼지, 다시는 이런 시도조차 못하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이 법안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행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